이 단원의 목적 자체가 뭐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프를 그리자 일단. 그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문제는 그래프가 내 눈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쉬운 문제가 될 거고 그래프가 눈에 안 들어오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수2 문제는 그래프가 대부분 많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3차 함수라 4차 함수라 말이 나올 거야. 앞에 개념 문제에서만 선생님이 이제는 함수 앞에 있는 용어를 잘 판단하자겠지. 함수 앞에 정의된 함수. 정의된 함수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아예 없어. 그냥 정의만 한 거야. 함수야.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면 불연속 함수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고 거기에 연속 함수. 그럼 한북그리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약간 뾰족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미분 가능 함수 나오면 마음이 편하게 풀 수 있다. 이거지 우리가. 미분 가능 함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틀이 대부분 맞아 떨어지니까요. 알았죠? 그런 용어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수투에서는 그 용어가 한 10개 중에 한 3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미적 들어가면 그 용어가 거의 문제마다 있다고 생각해야 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지. 그리고 수투는 대신 또 그래프가 우리 안에 머릿속에 그림이 대부분 그려지는 함수야. 근데 미적 쪽은 아예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투를 공부하면서 미적을 대비를 하려면 어떤 대비를 해야 되냐면 이 그래프는 그림이 그려지는 내용이고 이 그래프는 그림이 안 그려진 내용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수투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함수에서는 미적을 어떻게 연결하면 되냐면 그래프를 일부만 보면 돼. 3차 함수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끊어서 보면 미적에서 똑같이 사용될 수가 있어. 엄마는 알겠지? 3차 함수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미적적 그래프는 다 곡선이란 말이지. 곡선의 일부만 보면 돼. 그 일부 보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됐어요? 끊어진 것은 따로 있습니다. 끊어졌는 애야. 그다음에 첨점이냐. 그다음에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또 하나가 변곡점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3차 함수에서 우리가 지금 수투에서 공부를 할 때 미적과 바로 연결을 시키려면 그래프를 끊어서 볼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3차 함수 좀 공부를 하고 이건 3차 함수.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3차 함수를 약간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3차 함수 공부부터 할 거야.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3차 함수는 일단 그래프의 모양은 모든 3차 함수가 똑같진 않네. 얘를 기본형이란 말 자체는 쓰지는 않지만 얘가 약간 표준형 같은 느낌이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얘가 내가 시스템으로는 안 되니까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기에서 그래프가 자,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이 점의 점대칭입니다. 3차 함수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3차 함수 이 점은 아주 중요한 점이다. 수투에서는 이 점을 건들면 문제가 쉬워지는 문제가 아주 많아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 점을 건들진 않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점 건드는 방법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그래프의 모양이 지금 양수 그래프는 양수. 자,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함수가 양수 그래프면 미분한 함수도 양수 그래프. 3차 양수, 2차 양수, 4차 양수, 3차 양수. 그렇게 연결이 될 거고. 그러면 3차 그래프의 특징적인 부분들. 3차 함수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미분한 후에 특징적인 부분과 연결을 시켜야 된단 말이지. 이해되시죠? 3차 함수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은 이 정도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극대, 극소, 변곡 세 가지입니다. 극대, 극소, 변곡. 자, 지금 변곡은 수투에서는 잘 건들지는 않는데 선생님 계속 건들 거예요, 그냥. 알겠죠? 자, 극대, 극소, 변곡이 그러면 미분한 함수에도 당연히 이러한 점들이 특별한 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얘를 특별한 건 알겠지? 얘가 특별한지는 알겠지? 변곡적 찾는 방법이 이렇게 찾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점입니까?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올라간 거야. 변화율의 부호가 바뀌는 게 원함수의 변곡점인 거야. 이해되시죠?
우리 수준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돼. 요거 이제 두 번 미분하게 되면 또 다른 모양이 말이 되겠지. 원함수의 변화율이 바뀌는 지점이 변곡점. 변곡이란 말이 곡선이 변했다.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이 바뀌었다 이거지. 그럼 아래로 볼록은 위로 볼록은 감소하는 모습이야. 변화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줍니다. 이런 식 위로 볼록이면 지금 변화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율이 변하면서 줄어들으니까 지금 위로 볼록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 말이 똑같이 해석되면 그래프가 변화율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 얘는 변화율이 증가하고 있지. 변화율이 증가할 때는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이 증감이 바뀌는 이 부분, 변화율의 증감이야. 이 부분을 설명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 원함수의 증가 감소도 지금 잘 모르는데 변화율의 증감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혼동이 되니까 잘 얘기를 일단은 분리시켜 주는 거라고.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원함수의 그 증가 감소와 변화율의 증가 감소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변곡점까지 건들지 않는 이유가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느낌이라고. 자, 극대의 극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원함수가 증감이니까 변화율이 양수, 음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네요. 변화율이 양수, 음수, 양수. 그러면 우리는 원함수의 극점, 변곡점, 도함수의 뭐인점, 최소인점. 이제 읽을 때 극점을 읽을 수도 있지만 최소가 아니다. 극점을 읽는 것 같겠네요. 극점이 부분, 변화율을 바꾸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부분? 영인점이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를 일부만 본다면, 얘가 3차 함수, 2차 함수로 생각하지 않고 일부만 본다면 그냥 이 함수를 가지고 이 함수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 미적에서 바로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거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줄 알아야 돼? 원함수의 영인점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점, 증가 감소가 바뀌는 점이네요. 증가 감소가 바뀌는 점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극점이라고 말합니다. 미분 가능 함수에서, 연소감수에서 뭐가 바뀌네요. 연소감수에서 증감이 바뀐 부분이 변곡점이 될 거라는 연결을 시켜놓으면 된다고. 알겠어요? 수투에서는 이 지점까지는 연결을 시키진 않습니다. 우리가 3차 함수에서 이런 점을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4차 함수도 3차 함수로 연결이 되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잘 해석하면 4차 함수의 극점하고 변곡점을 찾는데 도움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됐어요? 적분 들어가면 이제 곡구로 읽습니다. 곡구로 읽어. 오케이? 자,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당연히 뭐야? 점대칭이 됩니다. 자, 점대칭 하면 우리는 그래도 점대칭에 대한 가장 연습을 많이 하는 건 기함수 형태죠. 점대칭을 우리는 기함수라고 보통 말하지 않지만 그 점인 대칭인 점이 0,0이면 기함수라 말을 하고, 그러지. 3차 함수는 요 점의 대칭이기 때문에 기함수를 좀 더 확장시킨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지. 그럼 그 점이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 점이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모든 점의 기함수의 형태를 이용을 해서 기함수 형태를 이용해서 점대칭에 대한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거지. 알겠나요? 그럼 3차 함수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 그래프가 이 부분 오른쪽만 보면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식까지 올라갑니다. 대칭적으로 올라가니까 왼쪽도 똑같은 모양으로 대칭적이 된다고 봐야 돼. 기본 표준형이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여기서 변하지 않는 위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변할 때 변하지 않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제 시스템적으로 안 돼. 이제 시스템적으로 안 돼. 변하지 않는 점은 어디가 변하지 않냐면 이 점이 변하지 않습니다. 요 점의 위치가 변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저 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 또 하나는 변하지 않는 점은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이 점이라고 봐야 돼요. 이 점. 이 점에 무슨 좌표? x 좌표야. 그러면 이 점이 변하지 않으면서 요 점이 내리락 오르락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 점이 지금 현재는 이 점에서는 극점이 보이잖아요. 초록색 점 다 보이지? 이리 올라가다 보면 이 점이 이제 사라지면서 위로 갈 때는 그런 점이 안 보이겠지. 안 보인다는 것은 이제 허근이 된다는 소리야. 허근. 그건 뭔지 알겠나요? 이게 유지가 되면서 움직인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3차 함수의 기본 형태는 요 그림을 일단은 그린 거고 요거 말고의 그림은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두 가지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은 잠깐 얘기했습니다. 점대칭적 성질을 갖고 이 점 위치, 요 점까지 이 관계는 유지가 계속될 거다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이 점 건들고 이 점 건들고에 대한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고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의 특징 자, 첫 번째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우리는 그걸 바로바로 이용할 거고 두 번째는 이 그래프하고 뭐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 식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죠. 그래프하고 식하고 그래프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계속 할 줄 알아야 돼.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프 특징부터 판단해 볼게요. 하나는 했죠. 점대칭. 저번에 잠깐 3차 함수 설명한 것 같긴 한데 했나요 좀? 했어? 세근 어쩌고저쩌고? 아, 변곡점 그래프? 식까지는 했나요? 식은 안 했어요? 자, 3차 함수 설명할 게 이제 많긴 해. 자, 첫 번째. 자, 변곡점 그래프는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설명했나요? 안 했나? 했어? 몇 대 몇? 1대 루트 3입니다. 1대 루트 3이니까 얘를 원점으로 본다면 원점이 아니라 원점으로 본다면이야. 일단 원점으로 본다면 여기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B가 그러지? 그러면 식이 x 루트 3k 루트 3 그래서 요 식의 형태는 fx가 최고창 계수 있을 거고 0인 근을 갖고 루트 3인 b를 갖고 있는 근 뿔마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a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x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식을 연결을 시키면 얘는 3차, 1차 3차, 1차지 3차, 1차 기함수 1차만 있으면 홀수차만 있으면 기함수 그럼 기함수라고 하면 식을 여기서 출발하면 됩니다. 얘에 대한 일반형을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요게 이제 기함수적 표현인데 자 이거의 기함수적 표현은 아주 그냥 아무 말 없이 3차인데 기함수라고 하면 요 식을 적어.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하는 것은 웬만하면 배제시키자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요거 노란색보다는 원래는 뭐 쓰지 말자는 아니야. 이 정도의 느낌. 내가 초록색 많이 써주지. 오케이.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쓰지 말자는 아니야. 하지만 이 표현보다는 선생님은 요 표현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평상시에 너희들 볼 때 왜 이걸 많이 사용을 할 거야? 자, 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모든 과정은 다 증명을 미분을 통해서 증명할 거야. 증명은 다 미분을 통해서 증명할 거라고 해. 알겠나요? 하지만 식을 봤을 때 이 식을 보면 우리는 요 형태를 생각을 하고
자, 기하함수 형태는 다 이 식을 쓰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자, fx는 자, 식을 이제 하나씩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런 식이 나온다고. 여기까지 읽으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이 3이 많이 등장시키는 이유는 3을 등장시키면 얘를 요거까지만 인수분해하면 얘가 루트 3이 떨어져. 대신 여기가 1이 떨어집니다. 극대극소의 위치를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이 보통 이 위치가 3의 배수 중에 3, 12 이게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극점의 위치를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요 점이 루트 3으로 주고 얘를 정수로 주려는 작업 3, 12가 그래서 꽤 많이 나옵니다. 얘를 보는 순간 아 나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인데 어떻게 돼?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 애의 선생님 P로 적을게요. P는 변곡점을 생각하면 돼. 3차 함수의 P는 변곡점입니다. 0,2가 되겠다. 여가 0,2야. 그래프 모양은 똑같고 위치적 특징도 똑같은데 단지 요점이 0,2로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 식에 대한 형태를 쓰다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지금 이제 알아낸 사실이 여기가 루트 3K일 때 여기가 K가 된다는 사실이야. K일 때 루트 3K. 루트 3K일 때 K.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요 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 3차 함수에서 변하지 않는 점의 위치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그림이 약간 좀 잘못돼서 좀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림이 약간 오케이. 지금 변하지 않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점 변하지 않아요. 요 점 변하지 않아요. 요 점의 위치 변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얘는 변합니다. 이렇게는 변해. 요렇게는 안 변하고 그러면 요 위치에 대한 그림이 좀 찌그러졌네. 좀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오케이. 그런다고 합시다. 대칭이니까 얘가 지금 현재 0으로 봤을 때 이 점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FK는 FK는 K세제곱 3K세제곱에서 마이너스 2AK 세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2AK 세제곱. fx가 주어지면 a 변하지 않을 거고 k의 위치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럼 극대극소의 위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영향은 받겠지. a의 영향을 받고 k의 영향은 받겠다 이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극대는 여기가 여기서는 극대입니다. 2ak 세제곱이 되고 극소는 마이너스 2ak 세제곱이 돼서 요 차이 제곱창 제소창 계수는 차이는 4ak 세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3차 함수의 극대 극소의 요 차이는 룰이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3차 함수 양수 그림은 극대에서 극소로 내는 겁니다. 이게 감소하는 부분이야. 자, 이건 증가, 감소, 증가. 그러면 이 부분, 감소하는 이 부분에 대한 4ak 세제곱은 꽤 중요한 역할도 하고는 있습니다. 뭔가가 있겠지. 증가, 감소. 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 많이 하면 미분 공부하고 적분 공부하잖아.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면 미분에서 배우는 내용들, 미분에 배우는 내용들이 적분에 또 다른 해석으로 또 나옵니다.
똑같잖아 지금. 미분에서 배우는 요점하고 요점이 아니 원함수에서 요점이 미분에서 요점으로 나올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미분에서 지금 요 간격이 적분 쪽에서 또 이 간격의 의미가 나올 거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요놈의 간격은 뭐냐면 이거의 넓이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넓이가 요 간격입니다. 아시겠어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 넓이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외웠냐면 넓이는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외웠습니다. 자, 선생님이 써주는 공식은 무조건 지금 적어놓고 당장이 아니라도 계속 사용을 해야 돼. 계속 사용해가지고 내가 계속 외워줘야 됩니다. 됐어요? 쌤이 아주 어려운 공식은 지금 알려준 건 아니야. 일단 이런 정도의 공식은 다 사용하고 있는 공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다는 말은 달달달 어느 정도로 외워가지고 근해 공식처럼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식이 지금 모습이 다르지? 식의 모습이 다르지? 다른 이유는 뭔 말이야? 최대값 최소값 4ak 세제곱을 쓴 것은 3차에서 출발해서 내가 쓴 거고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은 2차 함수에서 출발을 하는 거 쓴 거야. 이 두 개를 연결을 시켜놓으면 되겠지. 연결만 시킬 수 있으면 되지?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꿀 거야? 다시로 바꿔볼게요. 왜냐면 3차 함수의 a하고 자 얘를 미분합니다. 뭐가 됩니까? 3a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a 다시는 여기서 뭐다? a 다시는 3a다 이 말이겠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지. 그럼 요 간격을 말하고 있겠지. 요 간격은 뭡니까? 요놈은 2k가 되겠죠. 그러면 요놈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요놈이 베타 2k가 되니까 8k가 되고 여기가 3a가 되니까 약분하면 2분의가 돼서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대로 4ak 세제곱이 떨어지겠죠. 절대값은 이제 붙여야 되고 정확히는 붙여야 되는 거 맞고 넓이로 설명했으니까 똑같은 말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뭐 이 연결고리에 대한 생각만 하면 되겠네. 연결고리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실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책에서는 보통 K를 건들지를 않는다고. K를 책에서는 안 건드려. 변곡점을 건드렸기 때문에 보통 책에서는 K를 잘 안 건듭니다. 선생님은 K를 건든 거고 이해되죠? 그러면 일반적인 표현은 다 K를 건들지 않고 알파, 베타, 극대, 극소 위치만 건듭니다. 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럼 해석이 될 거고 하지만 선생님이 우리는 외우는 공식을 K로 외우자는 거고 두 가지 다 연결시킬 수 있고 외우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꽤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수에서 x의 특징에 따른 y의 특징, x에 대한 y의 값들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직선부터 직선에 너무 기울기로 그거 설명하지. x 알면 y를 알 수 있어. 그렇지? y 알면 x 알 수 있어. 직선은 너무 쉽게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2차 함수도 그래프의 특징이 있었지. 요 가로와 요거 세로에 대한 특징. 뭔 말인지 알겠어? 요걸 알면 요걸 알 수 있었고 요걸 알면 요걸 알 수 있었다. 라고 똑같은 게 지금 3차 함수의 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나요? 그래서 요 x의 간격과 이 y의 간격은 당연히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은 모든 함수에 다 적용이 3차 함수에 적용이 되니까 이거 빼고 적용되는 거 이건 없어. 허근이니까 적용이 되니까 외워두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변곡점을 건드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선생님은 접선 그래프라 부릅니다. 아까 첫 번째는 변곡점 그래프 또는 기함수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점대칭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 알겠어요?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병국적 그래프를 쓰지 않나 있어요. 나만은 아니지만 쓰는 단어라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점대칭 그래프 아니면 변곡점을 건드려서 문제를 풀다 기함수 이런 식의 표현을 쓸 거라고 해. 알겠습니까? 얘는 접선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 접선이 잘 보일 때 얘를 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그러면 여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위에서 선을 그대로 갖고 오면 요선 그 다음에 가운데선 요선 이렇게 있었지? 축은 아니고 변곡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요것과 요거의 간격이 같은 것은 위에서 봤던 내용이네. 위에서 봤던 내용이지? 근데 이 간격까지가 똑같습니다. 간격까지가 똑같아. 3차 함수 그림을 내가 그렸을 때 잘 그렸냐 못 그렸냐 생각하면 요 라인을 그어서 요게 b가 1대 1대 1이 나오면 그래프가 잘 그려진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서는 조금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대칭적으로 여기서는 급하게 올라가면 이런 그림의 모양이 나올 거고 요 위치가 아주 많이 나오는 위치다. 그래서 길이의 b가 자 변곡점을 건들면 1대 2라고 보는 거고 변곡점을 안 들고 극대 극소를 건들면 2대 1이 되는 거라고. 여튼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3칸이 된다 이 말이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3칸. 그러면 요 점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하면 베타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3D가 되겠습니다. 얘를 알파라 쓴다 하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3D라 쓰고 요 놈을 베타라 써도 관계는 없을 거다. 그래서 베타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없고 베타를 알파 플러스 3D라고 생각하면 이런 점들에 대한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3D를 쓴 거야. 알겠어요? 얘를 D로 쓰면 요놈이 3분의 가 되겠죠. 됐어요? 3D의 의미 정도는 정확히 이해하면 되는 거고 3D를 썼을 때 연산이 조금 더 쉬워지는 경향은 있지. 당연히 정수니까. 그렇지? 3분의 D, 3분의 2D보다는 3D가 좀 더 편한 식이 떨어질 거야.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연산적으로. 그러겠지. 어차피 수로 대부분 나올 거니까. 대신 문자로 나왔을 때는 3D가 좀 더 마음이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 3D를 쓴 이유는 요놈이 3칸이라는 요 의미가 주니까 3D를 쓰는 겁니다. 그럼 요 식은 어떻게 돼 있어? fx를 자, 이 식을 제일 쉽게 요놈이 x축이라고 봅시다. fx는 ax-알파에서 중분을 갖고 베타에서 하나의 근을 갖는 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요런 식이고 여기다가 자 알파에다가 0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fx는 ax제곱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베타에다 0을 넣어 볼게요. ax-알파의 제곱 x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얘를 가로를 좀 풀어 볼게요. 얘는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x 제곱. 얘는 안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a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얘를 가로를 풀어진 식이 나올 거고 우리는 지금 이 형태는 위의 형태는 3차 1차만 있는 기함수 형태구나 생각하고 변곡점을 이용한 그래프를 그리면 될 거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데 하나가 중근이네 요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 건데 특징 얘와 두 가지 그림은 너무 많이 나오는 식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두 개가 비교가 되겠죠? 위에는 3차 1차만 있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2차가 없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행 이동까지 생각하면 되고 얘는 1차가 없는 식입니다.
그러면 0에서 중분을 갖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수를 넣게 되면 평행 이동이 요 라인이 평행 이동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두 가지 이러한 형태는 바로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식이 이게 안 보인다면 미분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문제를 풀 거냐 이러한 상황으로 문제를 풀 거냐 하는 것은 선택을 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저쪽 아래쪽도 접선이 하나 있죠. x축과 평행한 선. 이러한 선이 있을 건데 요것도 간격이 당연히 같다. 당연히 요놈이 점대칭이니까 이러한 연결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칸까지 위아래. 그래서 그림이 어떤 그림이 많이 나오면 평행사변형 그림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점대칭이니까 점대칭에 대한 특징 해서 이러한 선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 위치는 저기 x축과 만나는 점이 아닐 수도는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평행사변형이 나올 것이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그림까지를 네 칸으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대칭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얘랑 대칭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3차 함수 가장 많이 나오는 성질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3차 함수는 너무 많은 룰이 있기 때문에 3차 함수의 특징적인 부분이 나올 때마다 외워두면 됩니다. 3차 함수의 특징적인 부분 나올 때마다 외워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에 지금 설명이 안 된 게 뭐냐? 이러한 접선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접점이 있을 거고 교점이 있겠지. 접점이 있고 교점, 둘 다 교점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교점에 하나는 접점, 하나는 교점, 한 점. 됐습니까? 3차 함수와 직선은 총 만날 수 있는 위치가 몇 개까지 가냐면 1개, 2개, 3개, 0개야. 그러면 2개가 경계가 되니까 그 2개가 경계가 되는 문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개가 경계가 되는 부분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교점이 2개인 상황에 대한 것은 너무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 그럼 그 상황일 때 우리는 변곡점은 누가 결정을 하냐면 3차와 2차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쓰면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 쓰면 변곡점은 x는 마이너스 3a분의 p라고 요건 설명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마이너스 3ab 누가 결정을 시켰냐면 얘하고 얘가 결정시켰어. 근데 얘는 1차 함수니까 얘의 두 개의 항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변곡점의 영향은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럴 때 길이의 b가 1대 2가 되는 것은 위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1대 2. 이게 두 개가 평행일 때는 다시 요놈이 1대 2 똑같은 말이죠. 평행이든 평행이 아니든 1대 2인데 평행이 되면 요점이 점대칭이고 요점이 점대칭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접선이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길이비가 1대 2 요것도 알려주지만 변곡점의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자 접선이 나왔을 때는 요점의 위치로 뭘 알아내는 거야? 변곡점의 위치를 알아내는 겁니다. 변곡점의 위치를 알아내면 3차 함수의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변곡점이 알려주면 3차 함수 내용이 편해져. 대칭적인 것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다음은 4차 함수는 오늘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지금 3차 함수에 설명하는 게 딱 한 가지가 뭐 있냐면 3차 함수로 적분을 가면 3차 함수의 적분은 자, 두 가지 넓이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 대칭이죠.
요 넓이가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어디 나오냐면 요거 나옵니다. 요거 두 개 됐어요? 그거 두 개에 대한 것은 적분 쪽에서 나올 거니까 그거는 공식으로 또 연결을 시켜 놓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제 혼동스러울 수가 있어. 왜냐하면 3차 나름대로 문제, 2차와 연결적인 문제, 또 3차는 4차와 연결적인 문제. 이해됩니까? 3차만의 문제. 그게 그 혼동이 오면 안 돼. 이게 정리정돈을 좀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3차적인 내용만 일단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2차랑 연결시키고 4차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4차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3차 그래프 중에 선생님이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자, 4차 개형부터 잠깐 그려주면 4차 개형은 자, 4차 개형은 내일 할게요. 그냥 내일 할게요. 자, 3차 좀 더 가볼게요. 그냥 3차에서 자, 변곡점이 있고 변곡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는데 선생님이 일부만 본다면 어째 곡선인 거야. 그러면 그 일부의 안에가 위로 볼록만 있느냐 아래로 볼록이 있느냐 위로 볼록이 바뀌는 변곡점이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얘를 지우면 안 되는데 얘를 이쪽에다 떨쳐놓고 볼게요. 떨쳐놓고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이거지. 그러면 요거의 전신이 뭐냐면 일단은 이차 함수에서 내가 접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접선의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에서 출발을 했어. 요 점을 지나는 접선, 요 점을 지나는 접선, 요 점을 지나는 접선.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은 몇 개? 두 개가 나온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 그러지?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은 하나인지를 알고 있고,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을 얘는 일부만 된 거야. 이렇게 일부만 됐다는 말은 요 선을 똑같이 가면 원래 이 그림이었다면 여가 몇 개? 0개, 여가 1개, 여기가 2개였을 거라고. 그러지? 그럼 여가 0개였는데 그래프가 잘렸다고 해서 0개가 뭐 1개가 되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요 점은 접선이 요쪽 부분과 영향이 없잖아요. 그럼 요 부분은 당연히 이쪽 부분과 영향이 있겠죠. 영향이 있겠지. 원래 요 부분이 접선이었으면 영향이 있겠지. 그럼 언제 끊어지는 거야? 요 점을 지날 때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일 때 일단 마무리가 된다고. 여기까지 됩니까? 그리고 요 접선을 이 위치는 접선이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있을 거고 아래 부분에서는 더 위쪽으로 하니까 얘는 접선이 왼쪽은 끊어지고 오른쪽만 있다 이 말이에요. 위쪽은 당연히 위쪽은 더 앞쪽에서 만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접선이 두 개 나올 거고. 이해됐습니까 지금? 뭔 말 하는지 알겠니? 얘하고 얘가 이제 점대칭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점대칭이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대쪽에서 할 거야. 그러면 이 선은 뭔 선이냐 하면 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접선의 개수적인 문제는 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을 말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 접선의 개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래로 볼록은 그래프가 점의 위치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질 건데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잘렸기 때문에 변곡점 때문에 곡선이 아래로 볼록 위로 바뀌었으니까 잘렸잖아.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이고. 됐습니까? 다음에 가면 변곡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씩 나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을 긋고 나서 위치마다 접선의 개수는 당연히 있는 거라고.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위로 볼록이긴 한데 잘 안 보이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뭉개져 버리지. 하나처럼 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이해됐어?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조심해야 돼. 지금 확대를 해서 요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었어. 접선을 그으면 몇 개야? 하나. 이리 가볼까? 하나. 와, 잘 그리기 힘들다고 이게. 정각화 그리면은 좀 요런 식으로 하나 있고 요런 식으로 하나 있고 요 점에 대칭인 부분에가 분명 대칭인가? 대칭 부분 아니겠네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거야. 그림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역적으로 이제 구분을 시키면 이 영역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는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개수가 몇 개냐면 자, 우리가 항상 경계는 몇 거냐면 요 선도 경계고 그래프도 경계가 되겠죠. 아까 그래프 경계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는 몇 개냐면 한 개고요. 한 개. 이쪽에서는 세 개입니다. 대칭적으로 여기는 한 개, 여기는 세 개야. 그래프 위로 갑니다. 그래프 위. 여기서는 이쪽에서 한 개, 원래 이쪽 위로 볼록에서 하나, 이쪽 아래로 볼록에서 이쪽에 한 개 해서 그래프 위에는 두 개가 돼. 여기서 이쪽 한 개, 이쪽 한 개. 뭔 말인지 알겠지? 원래 이쪽은 어디가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라진 거야. 그래서 여기도 두 개. 똑같은 대칭적이고. 그리고 요점, 변곡점은 접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접선을 지금 몇 개 그을 수 있다? 세 개 그을 수 있다? 한 개 그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영역으로 나올 거고 범위로 나올 거고 한 개 그릴 수 있다가 범위가 아닌 점으로 나온 데는 딱 이 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어디?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위에 있는 점일 때 두 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알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간히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겠어. 요 직선 위에 예를 들어서 1,a입니다. 1,a. 요 점 위에. 여기 위에 있는 점 1,a에서 접선의 개수가 한 개다. 세 개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세 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세 개가 나왔다는 말은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가. 그래프가 아니라 A라는 점이 여기서부터 요 사이일 때 접선을 세 개 그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점은 그래프가 있으니까 점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요 점은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구해가지고 이를 집어넣으면 A값 구해서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요것은 변곡점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쓰면 감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다음에 얘기할 거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시키면 자, 여기다가 추가를 시키면 그 다음에 접선이 나왔다는 것은 접선에 뭐까지 얘기를 해달라 하는 요구가 되냐면 그래프가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나올 거야. 이게 지금 보조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칭적이니까 지금 어디만 볼 거냐면 여기만 볼 거야. 여기만. 여기 한 개짜리는 너무 쉬우니까 안 갈 거고 여기 세 개짜리에 여기 영역이 지금 여기 영역 세 개 군데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가볼 거야.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그럼 여기가 0, 0 하나. 이쪽은 양수, 음수입니다. 여기는 양수, 음수야. 뭐가 달라진지 알겠니? 그럼 여기는 양수, 음수야. 여기는 양수입니다. 여기까지 되니? 이쪽에다 적을까? 여기는 뭐라고? 대칭적이 보통 이쪽이 많이 나와서 이쪽에다 설명해 준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보여서 이쪽이 더 많이 나와. 상대적으로 이쪽보다는.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위에서는 양수, 음수, 음수라고. 라인에서는 하나가 0이 되겠지. 이게 0이 되겠지. 양수, 0, 음수. 양수, 0, 음수. 그 다음에는 사이로 들어가면 양수, 양수, 음수. 밑으로 가면 양수, 양수, 양수가 되고 여기서는 양수, 양수, 0.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1A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요 부분이 접선이 3개가 나오는 건데 그 사이 요 라인을 기준으로 부호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겠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선생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접선에 대한 얘기는 변곡점을 지나는 선이 보조선이 될 거고 그 선을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가 많이 달라지니까 접선에 대한 상황은 요 라인을 그려놓고 보면 개수적인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뭔 얘기인지 알겠죠? 3차 함수는 뭐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래프적 특징은 또 선생님이 생각 못 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 풀다가 혹시 생각나면 얘기를 해줄게요. 접선까지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한번 쉬었다 합시다.